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아시다시피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 이미 하나의 섹터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인데요. 오늘은 한번 앞서 말씀드렸었던 기업들 외에 조금 시총이 작은 기업 중에서 매력적인 장비를 가지고 매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기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기업은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이고요. 하이로닉이 만드는 의료기기 제품 라인업은 크게 피부과에서 사용이 되는 기기와 집에서 쓸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피부과에서 쓰이는 장비는 크게 브이로라는 리프팅 장비, 그리고 피코하이, 그리고 젠틀로라는 장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V로는 기존의 하이프 장비인 더블로의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이프와 RF 시술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장비이고, 현재 하이로닉의 매출의 60% 정도로 가장 큰 비중으로 이 장비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술 장비들을 피부과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하이프는 뭐고 또 RF는 또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간단하게 이 표를 통해서 대략적인 설명이 가능을 할 겁니다. 하이프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장비를 말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독일 제품인 울세라나 국산의 클래시스가 만드는 슈링크 같은 제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하이로닉의 브이로 같은 제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장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3mm 이상 깊이까지 조사가 되기 때문에 피부 근막층까지 도달을 시켜서 피부를 더 탄력 있게 만들면서 피부 표면은 손상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이프 방식의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RF 장비는 보시다시피 하이프보다는 낮은 깊이까지만 도달이 가능하고, 고주파 방식으로 높은 파동으로 체내에서 물 분자를 진동을 시켜서 가열하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RF 장비는 대표적으로 인모드나 원텍의 올리지오, 클래시스의 볼뉴머라는 제품 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이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비 보급 대수 확산에 따라서 1차적으로 매출 증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품의 특성이 하이프와 RF가 결합이 된 형태이기 때문일 겁니다. 덕분에 시술을 받는 사람, 즉 고객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핸드피스로 초음파와 고주파를 교차로 조사받을 수 있고 시술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최근에 제가 피부과 원장님의 후기와 시술을 받은 여러 고객들을 리뷰를 한번 살펴봤더니, 다른 시술 장비보다 체감상 부어오르는 현상과 붉어지는 현상이 현저히 짧고 덜해서 시술 직후부터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덜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시술자의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좋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핸드피스를 들면 화면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등, 핸드피스에 화면이 달려 있어서 샷술도 시술자 입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술하는 의사들이 만족도가 꽤 좋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봤을 때, 어쨌든 병원에서 도입을 해야 장비 보급 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비의 보급 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큰 장비로 피코하이라는 레이저 장비가 있는데, 매출의 약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장비고요. 피코하이는 색소 치료용으로 사용이 되는 장비인데, 현재 유럽에서는 이미 판매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FDA 승인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미국향으로 판매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홈케어 제품입니다. 홈케어 제품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고가의 피부 미용 기기를 사서 집에서 셀프로 케어를 하는 겁니다. 물론 피부과에서 시술 받는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겁니다만, 체감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하면 판매량이 또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이로닉은 홈세라라는 제품으로 개인용 의료기기를 하이프 형태로 개발을 했고,
피부 탄력과 리프팅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가 좋기로 잘 알려진 성유리 씨가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품 가격은 현재 공식몰에서 169만 원에 5만 샷, 한 샷당 20도트니까 총 100만 도트를 시술을 할 수 있는 패키지를 팔고 있습니다. 추가로 카트리지 5만 샷당 9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정용 제품은 지금 홈세라라는 하이프 제품이고, 앞으로 하이프와 RF가 같이 되는 브이로 같은 제품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차세대로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판매량이 나올지는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기대가 되는 포인트는, 중국 현지 기업에 ODM 공급을 하는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벌써 2차 수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수주한 내용이 6월에 기사화가 됐었는데, 8월에 벌써 2차 계약을 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 1차 계약 규모는 20억 수준이었는데 2차는 규모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계약한 업체는 신생활그룹이라는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입지가 꽤 큰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중국에 약 8,00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쪽 매출이 앞으로 더 커질 경우에 연 100억 이상의 매출이 올라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회사에서는 OEM과 ODM 업체로서 앞으로 매출 규모를 확 키우고 싶어 하는데, 제이시스 메디칼과 상당히 비슷한 영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회사에서도 사실상 제이시스 메디칼을 언급을 하면서 영업 전략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로닉의 지역별 매출 현황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국내 매출 비중이 60% 가까이가 되고, 수출 물량의 대부분은 아시아향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유럽도 5%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FDA 제품 허가 신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브이로 제품에서 미국 매출도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을 쭉 지켜봐온 결과, 미용기기의 이익 규모의 성장의 핵심은 아무래도 소모품 비중의 확대일 겁니다. 과거의 다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익 성장 궤도를 봤을 때, 결국에는 장비를 많이 깔아놓고 시술 환자 수를 늘림에 따라서 카트리지 판매를 통한 매출 확대가 마진율도 더 높고 이익의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퇴근 후 몰빵. 대표적인 의료기기 업체들의 몇 년치 실적과 소모품 비중들을 살펴보면 흐름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의 경우에는 2020년에 스펙 통해서 상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상장이 되어 있었다면 더 비교하기에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2019년부터 소모품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계속해서 소모품 매출이 40% 이상을 차지를 했고, 덕분에 영업이익이 10%대에서 20%대로 올라갔고, 최근에는 30% 수준의 OP 마진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진율이 나오는 소모품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익의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덕분에 제시스 메디칼은 2년 사이에 주가가 3배나 올랐었습니다. 다음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도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소모품 비중과 매출 총 이익률이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모품 비중이 2018년 20% 수준에서 2020년에는 50%까지도 소모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왔었고, 이익 마진이 높은 소모품 매출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GPM도 65%대에서 80%까지도 마진율이 거의 15% 수준이나 2년 사이에 개선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는 마진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익 규모의 상승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고, 이후에 2021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한 매출 증가에 따라서 이익이 쌓이자 주가는 한 번 더 리레이팅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트로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트로닉은 앞서 보여드린 클래시스와 제이시스 메디칼과는 성장의 원인이 조금은 다른데, 보시다시피 매출에서 차지하는 소모품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주력 의료기기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표를 보시면 루트로닉은 주요 제품이 레이저 장비입니다. 과거부터 많았고 지금은 80% 이상의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이프 장비에 비해서 소모품이 레이저 장비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소모품이 루트로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성장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루트로닉의 경우에는 해외 매출 확대를 통해서 가파른 성장을 만들어냈고, 표를 한번 보시면 미국 매출이 2019년에 20%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50% 가까이 미국향 매출이 늘어났고, 미국향 매출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익 마진도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도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다른 의료기기 업체들의 과거 성장 스토리를 살펴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가 어떤 회사로 적합한지, 앞으로 하이로닉이 어떤 형태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상승의 흐름이 어떨지 선행 지표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의 흐름을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마지막으로 실적을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이익 마진이 조금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미 20% 수준의 OP 마진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리포트상에서 올해는 매출 370억 수준의 80억 정도의 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는 이익 추정치가 더 높아져서 올해 100억 이상의 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익 마진을 앞으로 더 올린다면 이익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이익에 150억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대니까 POR 기준으로는 10배 수준밖에 안 되는 밸류이니 접근하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지 싶습니다. 다만 올해 3, 4분기에 이익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이로닉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유는 브이로를 공격적으로 피부과로 공급 중에 있는데 공급 단가를 더 낮춰서라도 최대한 많은 장비를 보급 확산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로써 이제 최대한 많은 장비를 보급을 시키고 나서 앞으로 소모품 매출이 확대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의 단계는 P보다는 Q를 늘리려는 게 주된 전략으로 보이고, 1차 밸류 리레이팅 과정에서 이익 마진보다는 매출 증가가 얼마나 가파르게 나타나는지에 집중해서 봐야 하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익 규모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장비가 얼마나 수출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여드린 의료기기 업체들처럼 가파른 성장을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도 장비 판매 대수 증가가 첫 번째로 나타날 것이고, 이에 뒤이어서 소모품 판매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익 마진이 따라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리레이팅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회사의 성장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심이 가는 기업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